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화 시대의 민족이란 어떤 의미인가 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민족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만약에 미국과 북한이 축구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느 팀을 응원하겠습니까? 자, 실제로 우리가 더 친근감을 느끼는 나라는 북한보다는 미국입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수십 년에 걸쳐서 미국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고 미국 문화에 우리는 익숙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북한과의 접촉이 그렇게 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 문화에 대해서 일정 정도 이질감을 느끼고, 또한 북한 하면은 어떤 환상이나 어떤 관념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규정되는, 오히려 실제로 만나보질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큽니다. 자, 그래서 사실 친밀감이라는 측면에서는 미국이 더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축구 경기와 같은, 축구 경기가 우리의 어떤 이 원초적 감정 같은 것을 끌어내는데 굉장히 좋은 장치가 됩니다. 특히 월드컵 축구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좀 이 원초적 감정에 충실하게 응원 같은 걸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 보면은 미국을 더 친근하게 느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응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 자, 북한은 우리와 한민족이다 라는 그러한 관념 때문이죠. 자, 북한과는 수십 년 동안 왕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점점 문화에서 있어서도 이질화가 진행되고 있고, 자, 그리고 또한 그와 관련해서 정치적 갈등이나 어떤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이라는 이 원초적 감정, 같은 민족이라는 원초적 감정이 이러한 반응을 끌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 민족이라는 관념이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우 당연하다는 듯이 민족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민족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과연 그렇게 확고부동한 것인가? 다른 식으로 볼 여지는 없는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자, 문제 하나만 내보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 민족이라고 할 때 그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어떤 식으로든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우리 민족을 나누는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자, 여기에 지금 선생님은 조금 애매한 그러한 부분이 케이스들을 놨습니다. 자, 다음 중 우리 민족을 모두 골라보세요. 다음, 자, 1번 한국에 사는 이영일. 자, 삼국시대 때 한반도에 정착한 흉노족의 후예라고 가정합시다. 실제로 이 말 타고 돌아다니는 기마민족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말 타고 이게 유목민족이죠. 유목민족 같은 경우에는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저기 이 서쪽에서도 살지만은 동쪽으로도 살고 이렇게 활동 범위가 굉장히 넓었습니다. 실제로 5세기 신라 시대의 유물을 보면은 로마 시대의, 로마에서 만들어진 유물 같은 것들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초원의 길을 따라 이 유목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초원의 길을 따라서 그만큼 무역을 했던 겁니다. 그 무역 루트를 타고 사실은 이 유목민족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착하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실제로 뭐 여진족이나 뭐 아니면은 뭐 거란족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까지 와서 정착한 경우들은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가정할 수 있죠. 자, 삼국시대 때 정착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우리 민족인가요? 다음, 북한에 사는 김봉팔 씨, 가상의 인물입니다. 자, 고려 후기에 귀순한 여진족의 후예라고 해보죠. 실제로 이 한반도 북부에 살던 여진족들 중에서는 이 고려의
적대적이었던 여진족도 있지만 고려에 협조적이었던 여진족도 있습니다. 특히 고려 공민왕 때 쌍성수복을 할 때 그 쌍성 지역에 살던 여진족들 중에서 고려에 귀순한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 민족인가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다음, 일본에 사는 심수관 씨. 자, 임진왜란 때 잡혀간 도공의 후예입니다. 자, 이 심수관이라는 이름은 14대째 물려받아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잡혀간 이 도공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심수관이라는 이름을 계속 물려받고 있는 거죠. 단, 우리말을 하지는 못할 겁니다. 물론 정확하지는 않아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일본에서 수백 년에 걸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말이나 우리 문화에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자, 일본 문화의 핵심에서 창작 활동을 하는 그러한 예술가입니다. 도예가죠. 자, 이분은 우리 민족입니까? 아니면은 일본에 사는 기타노 류시라는 가상의 인물이 있다고 해보죠. 아버지 때 귀화한 제일동포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 일본으로 건너가서 아버지 때 귀화했습니다. 일본 이름을 가지고 일본이란 생각을 갖고 살고 있을 겁니다. 우리 민족인가요? 아니면 노르웨이에 사는 박노자 교수, 실존 인물입니다. 원래 러시아계고요. 유명한 한국학 학자입니다. 아마 한국말이나 한국 역사를 저나 여러분보다도 더 잘할 겁니다. 단 백인이죠. 자,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계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민족입니까? 아니면 이 박노자 씨의 아들, 자, 러시아계 아버지와 한국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죠. 지금 박노자 교수께서는 이 노르웨이 오슬로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 아들도 거기에 살고 있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자, 노르웨이에서 노르웨이 친구들과 놀고 있으면서 이러한 혈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민족인가요? 여러분, 이 6명 중에서 어디까지 여러분은 우리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어디서부터 우리 민족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우리 민족과 우리 민족이 아닌 사람을 나누는 기준은 뭔가요? 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사실은 우리가 당연하다는 듯이 전제하는 것들, 순수하고도 본질적인 어떤 우리 민족의 혈통,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섞여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여진족